안녕하세요. 일상의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는 신소리입니다. 무엇을 이루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라. 공자의 이 말은 고전적인 격언처럼 들리지만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우리 이 말과 함께 이 질문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머뭇거릴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막상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계획은 완벽하게 세웠는데 결국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끝나버린 경험들이 있죠. 그 순간 우리를 멈추게 한 건 실패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공해야 한다라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있었죠. 오늘 우리는 이 현상의 본질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조차 버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 분석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도전보다 안정을 택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안정이 진짜 편안함이라기보다는 불안이 덜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경향을 회피적 동기라고 부릅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라는 욕망보다 실패의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이 회피 동기가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SNS를 켜면 언제나 누군가의 성공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타인의 성취는 우리에게 자극이 되기보다 종종 비교의 기준이 되어버리죠.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을 볼 때 동기부여보다는 자기 비하와 무력감을 더 자주 느낀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됩니다. 성공이 사회적으로 과도하게 이상화된 구조 속에서 많은 이들이 시도하기 전에 이미 성공하지 못한 나를 상상하며 포기하는 것입니다. 도전이 기회가 아니라 검증의 무대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뇌과학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인간의 뇌는 시도하기도 전에 이미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이때 실패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 편우체가 활성화되어 불안을 유발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의 뇌는 가상의 실패 상황을 실제 위험처럼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대사회의 성과 중심적 사고방식이 더해집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회사에서든 관계에서 끊임없이 결과로 평가받는 훈련을 나왔습니다. 과정은, 과정의 가치는 사라지고 오직 결과만이 중요해진 것이죠. 그리고 완벽주의, 심리학자 폴 휴잇은 이를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결과가 완벽하지 않다면 아예 시작 자체를 미루는 것입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자기 방어입니다. 우리는 시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성공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뇌과학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보상에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좋아요 수, 성과 평가, 타인의 칭찬, 이 모든 것이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성공의 기준이 외부로 이동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 인정받는 성공을 쫓는 순간 시도는 더 이상 자기 실현이 아닙니다. 타인의 평가를 향한 시험이 되어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불일치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상적인 나의 모습과 실제의 나, 이 둘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우리는 더 큰 불안과 수치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바로 간극을 드러내는 순간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문제가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시도하지 않은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사회적 신화가 만든 두려움의 구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시도는 결과가 아니라 존재의 선언입니다. 시도란 결과를 내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방향성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력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성장의 증거다. 시도하는 사람은 결과를 통제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도전이 버거운 이유는 우리가 성공이라는 목적지에만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도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움직임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동안 경험을 얻고 경험은 자기 이해로 이어집니다. 결국 시도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신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도의 문턱을 낮추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성공보다 작은 시도를 설계하세요. 뇌는 성취보다 완료의 경험에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처음부터 거대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오늘 10분만 해보기처럼 작게 쪼개세요. 완료의 경험이 쌓이게 되면 다음 시도의 문턱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둘째, 결과의 시각화 대신에 과정의 관찰을 훈련해 주세요. 시도할 때마다 결과가 어떻다라기보다는 지금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나에 집중해 보세요. 이는 인지행동 치료에서 불안 완화의 효과적인 전략으로 입증이 된 방식입니다. 셋째, 비교의 기준을 타인에서 어제의 나로 전환해 주세요. 도파민 시스템은 상대적 보상에 민감합니다. 하지만 타인과의 비교, 타인과 자기 비교는 뇌를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를 시켜줍니다.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시도했더라면 그것이 곧 성장이다 라는 관점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도는 늘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성장의 예고입니다.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를 피하는 대신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닫는 선택을 합니다. 반대로 시도하는 사람은 실패를 겪더라도 그 안에서 자신을 재정의할 힘을 갖게 됩니다. 오늘의 작은 시도가 내일의 가능성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성공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하지 않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도 일상의 인사이트를 함께 나눈 쓴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